제발 회사에서 한국 이야기 좀 그만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한가하게 한국 이야기나 할 때야? 한국 이야기가 미치도록 지겹다는 여성. 하지만 이 여성의 생각이 바뀌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최근까지도 저는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한국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그랬던 것이고 회사 내에서 주변 동료들 때문에 한국이 짜증이 났다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로 지내온 시절이 있었죠. 저는 아일랜드에서 평범한 회사원인 브리짓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회사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요. 멋진 히어로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이야기보다는 어느새 한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들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죠. 한국인들 이름이 워낙 특징이 있다 보니 새로운 주인공 이름이 들릴 때마다 또 한국 이야기를 하는구나, 새로 나온 한국 드라마 보고 와서 또 저러네 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더군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 미워진 것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회사 업무는 미친 듯이 바쁘고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데 온 집중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한가하게 TV에서 본 한국 스타 이야기나 하고 있다니 답답한 심정으로 그런 동료들을 한심하게 생각한 거죠. 언제 하루는 동료 2명이 함께 K-팝 가수의 콘서트에 다녀왔다며 그 다음 날부터 그 K-팝 그룹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온종일 이름도 생소한 아이돌 가수들 이야기가 들려오니 정신이 산만해서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죠.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저에게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넷 기념품까지 사다 줬어요. 뭐 고맙긴 했지만 속으로는 이걸 어디다 쓰란 거야 싶더라고요. 병따개 기능이라도 있으면 유용할 텐데 그냥 아무 기능도 없는 기념품이라니. 그렇게 속으로 투덜거리며 동료들을 한심하게 여기던 나날이 이어졌어요. 제가 보기엔 회사 동료들 모두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하나같이 힘들게 일해야 하는데 그런 와중에 K-팝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저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다른 나라 문화를 즐기는 것에 회의적인 거야? 그 질문에 당황하기는 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든데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되며 차라리 그 시간에 누워서 잠을 더 자겠다고 대답했죠. 제 말을 듣던 동료는 깜짝 놀라며 말문이 막힌 듯 보였고 그날 이후로 동료들은 한국에 대해 제 앞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저로서는 오히려 속이 편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런 동료들이 오히려 고마워졌어요. 제 무뚝뚝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다가왔거든요. 쉬는 날 집에서 조용히 볼 만한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주고 한 번쯤 들어볼 만한 한국 노래도 알려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편할 때 한번 즐겨보라며 일부러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까지 보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 추천을 그냥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했던 말들이 너무 날카로웠던 것 같아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동료들이 다시 다가와 준 게 고맙기도 해서 한번 음악도 들어보고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주말에 추천받은 한국 드라마를 틀었는데 화면이 바뀔수록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2번째 에피소드, 3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고 있었죠. 결국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며 감정이입 되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주말이 끝나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이제는 저도 동료들이 하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에 끼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살짝 망설였죠. 내가 이제 와서 드라마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너무 우스워 보이진 않을까? 하지만 마음속에 들뜬 기분을 억누를 수 없었었죠. 그래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동료들 곁으로 다가갔고 대화 중간에 끼어들며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런데 동료들은 아무 내색도 없이 자연스럽게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저도 점점 이야기에 익숙해졌고 결국 다 같이 한참 동안 웃고 떠들며 대화를 나누게 됐죠. 더 신기했던 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일에 다시 집중해보니 일 처리에 속도가 붙는 게 느껴졌어요. 원래라면 드라마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을 뺏겨서 일이 더 밀렸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머리가 맑아진 듯한 기분이었죠. 뭔가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 같았어요. 사실 그전에는 제가 너무 고지식했던 것 같아요. 일이 먼저다, 놀이는 뒤에 와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계기로 동료들과 소통하며 느낀 건 이런 소소한 대화와 즐거움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하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동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이제는 그들이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끼어들며 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변화였죠. 회사 동료들과 더 친해지면서 자연스레 업무적으로도 좋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단순히 일만 같이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부탁을 해야 할 때도 꽤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부탁하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죠. 반대로 동료들이 저에게 부탁을 할 때도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고요. 그런데 동료들과 한국 드라마를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며 친밀해진 이후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작은 부탁 하나에도 어려움이 없어졌다라는 걸 느꼈죠. 필요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부탁을 건넬 수 있었고 동료들도 기분 좋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죠. 예전 같으면 이걸 내가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법한 일도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이면서 팀워크가 훨씬 더 탄탄해졌죠. 특히 저는 우리 부서 내에서 유일하게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지던 사람이었는데요. 동료들과 하나가 되자 우리 부서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팀이 되었죠. 그 결과 업무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불편한 한 명이 없어지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니 제가 마지막 퍼즐이었고 그 시너지는 대단했다라는 건데요. 그의 성과 평가에서 우리 부서는 회사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부서로 뽑혔죠. 팀원들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우리 팀이 한국 문화의 끈끈함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으면서 넘겼지만 뒤돌아보면 그 말이 정말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기 전과 후에 제 모습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고지식하고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던 제 모습이 이제는 얼마나 유연하게 바뀌었는지 느껴지거든요. 팀원들과 하나가 되어 성과를 만들어낸 그 순간을 생각하면 한국 드라마와 동료들이 제게 열어준 새로운 세상이 정말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러다가 친한 동료와 한국에 가기로 계획을 세운 건 우리 둘 모두에게 정말 특별한 일이었는데요. 서로 4주간의 긴 휴가를 동시에 내기로 결정한 뒤부터 우리는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일같이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서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던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음껏 느껴보는 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무엇보다 이번 여행은 호텔 대신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한국의 아파트에서 머물기로 했다는 점이 더욱 특별했다는 건데요. 한국 아파트는 이미 우리 사이에서 정말 잘 지어진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드라마 속에서 자주 보이던 깔끔하고 세련된 아파트를 직접 경험해볼 생각에 너무 설렜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는 아파트가 정말 중요한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잖아요. 주인공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그 공간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처럼 살아보는 기분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기도 했고요. 단순히 여행자 신분으로 호텔에서 지내는 것보다 진짜 한국인의 삶을 살짝 엿보는 느낌이 더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예전에는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큰일처럼 느껴졌어요. 쉬는 시간엔 그저 집에 누워 조용히 쉬는 게 최고의 휴식이라고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드라마와 음악 그리고 주변 동료들을 통해 접한 한국은 단순히 흥미로운 나라를 넘어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문이 되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외향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한국을 알게 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그곳을 여행할 기회가 생기다니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이 낯설고 심지어 피곤하게 느껴졌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그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동안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상상했던 그곳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멈추질 않았어요. 특히 이번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상 속에 잠시나마 녹아들어 그 나라의 리듬과 분위기를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했죠. 매일 저녁 아파트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도시 풍경, 한밤중에도 활기 넘치는 거리,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로운 소리들까지 모든 게 기대가 됐어요. 가장 기대되는 건 이 여행이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를 많이 바꿔놓았거든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될 것을 생각하니 이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을까요? 짐을 싸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여행을 시작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여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아일랜드와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보니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는 직항 비행기는 없었죠. 우리는 먼저 런던이나 파리 같은 유럽 대도시로 간 뒤 그곳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로 갈아타야 했어요. 이동 경로를 계획하면서부터 체력적으로 꽤 힘든 일정이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죠. 심지어 이 이동 시간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에 4주라는 휴가 기간마저도 짧게 느껴졌을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하기 위해 이동하는 데만 하루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돌아올 때도 같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여행지에서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었죠. 단순히 이틀을 이동해 쓰는 게 아니라 시차 적응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이런 아쉬움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던 것 같아요. 한국이 지리적으로 멀다는 그런 아쉬움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아쉬움은 한국에 도착하면서 싹 사라졌는데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곳의 활기와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공항에서 만난 첫인상이 너무 좋다 보니 여행 일정이 줄어든다는 불만은 금세 잊혀졌죠. 오히려 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장거리 비행의 피로감도 잊고 한국에서의 첫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찌저찌 숙소로 향했죠. 도착한 숙소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아파트였는데 집주인인 한국인 호스트가 직접 우리를 맞아주었으며 호스트는 친절하게 집에 대한 소개를 해줬고 우리는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집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확실히 소문대로 한국의 아파트는 튼튼했어요.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죠. 튼튼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고 어쩐지 이런 집이라면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내부 공간도 굉장히 넓었다는 건데요. 함께 온 동료 캐서린은 아주 오래전 일본 여행에서 머물렀던 숙소를 떠올리며 한국 아파트가 일본 집보다 적어도 3배는 더 넓은 것 같다며 신나했어요. 그런 공간에서 우리는 각각 방 하나씩 사용할 수 있었고 거실과 주방은 함께 대화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공유했죠. 물론 일반적인 한국 호텔과 비교했을 때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런 아파트에 머무는 건 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다고 느껴졌다는 건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일상처럼 살아보는 느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숙소 주변 환경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던 편의점이 집 바로 앞에 있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자주 눈에 띄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평온한 분위기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캐서린은 이런 평온한 모습에 감탄하며 여긴 정말 살기 좋은 곳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우리가 머문 아파트는 고층 건물이었고 우리의 숙소는 무려 20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죠. 낮에는 멀리 보이는 도시의 모습과 푸른 하늘이 어우러져 있었고 밤이 되면 화려한 불빛들이 아파트 단지를 감싸며 반짝거렸는데요. 우리는 그 경치를 바라보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경치 감상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건데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매력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막 도착했을 뿐인데도 이미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죠. 우리는 철저히 계획을 세운 뒤 하루에 한국의 명소 2~3군데를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여행을 진행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오후에는 또 다른 명소로 이동했죠. 저녁에도 쉬지 않고 한국적인 식사를 경험하기 위해 외출했어요. 확실히 이런 편리한 환경은 그 유럽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월등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빽빽하게 채워진 일정이었는데도 이상하게도 지치기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한국의 관광지는 솔직히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신선한 모습이었죠. 새로운 풍경과 문화가 주는 황홀함은 상상 이상이라는 말, 캐서린도 강력하게 동의했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쳐나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런 타이트한 여정이 끝난 뒤 단순히 호텔로 들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쾌적하고 포근한 아파트로 돌아가는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아파트 숙소는 정말 만족스러웠기 때문이에요. 튼튼하고 넓은 공간에서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달았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쌓인 피로를 깔끔하고 조용한 집에서 푸는 그 시간이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고층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하루의 피로를 완전히 잊게 만들어주었죠. 숙소에 머무는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튼튼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어요. 이 아파트는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 주거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장소였어요. 한국의 관광지도 멋졌지만 오히려 이런 주거 문화의 차이를 몸소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는 게 저희에게는 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는 거죠.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숙박 이상의 가치를 느끼게 해줬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더 높여줬죠. 게다가 한국에서 기네스 맥주를 파는 걸 목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익숙한 맥주 브랜드를 보니 어딘지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죠. 바로 한 캔 사서 숙소로 돌아왔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맥주를 즐기는데 그 순간 아일랜드에서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마치 아일랜드에서 정말 제대로 놀고 돌아와 집에서 맥주 한잔하며 쉬는 그 편안함을 한국에서도 느꼈다고 할까요? 더 신기한 건 마치 아파트를 나가 옆 골목으로 빠져 조금만 걸어가면 아일랜드에 있는 우리 집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익숙한 맥주와 아늑한 아파트, 그리고 그 주변의 평온한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조화가 저희를 그렇게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먼 곳에 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여행지에서 흔히 느끼는 낯설미나 긴장이 아니라 진짜 집처럼 안정되고 포근한 감정이었죠. 한국이라는 곳이 제게 이렇게까지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그 덕분에 이 여행이 더 특별해졌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많은 추억을 쌓고 돌아온 뒤, 우리는 회사에서 한동안 한국 이야기를 주제로 한 달 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동료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에서 경험했던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올랐죠. 시간이 흘러 회사 내 인사이동이 있었고, 부서 인원도 바뀌며 새로운 사람들이 입사했지만, 우리가 만들어온 그 특별한 분위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함께 공유하는 문화가 뿌리내린 느낌이었죠. 얼마 전에는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그 노래를 듣자마자 저는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캐서린도 그 노래를 이미 들었는지 설마 그 노래 때문에 전화한 거야? 라고 웃으며 받아주었죠. 우리는 전화를 붙잡고 한참 웃었어요. 특히 아파트라는 단어가 한국식 발음으로 너무 재미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우리는 숙소가 아파트라는 걸 강조하며 아파트라고 또박또박 발음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 시절의 소소한 장난과 웃음이 다시 떠오르니 웃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한국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아파트 노래를 듣고 한참 웃다가도 한국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비 신랑에게도 한국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결국 우리는 신혼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했고 그 약속을 지킬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참 더디게 느껴질 정도예요. 여전히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즐기며 마음이 잘 맞는 신랑과 그런 일상을 공유하고 있죠. 내년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아파트에 머물 예정이고 새롭게 만나게 될 또 다른 한국의 아파트 단지와 새로운 풍경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추억이 우리의 신혼생활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있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경험과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는 날이 얼른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